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빛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2월 중순으로 들어가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죠. 1월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으로 간다고 하니까. 자, 오늘 맥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죠. 오늘 마이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마이복은 실제 마시기 힘든 맥주고요. 뭐 한국에서는 전혀 마실 수 없는 맥주고 독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이름에서 그냥 바로 어떤 맥주인지는 나와요. 마이복이죠. 마이가 5월이란 뜻이에요. 복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도수를 가진 라거를 의미합니다. 뭐 호프브로이 하우스에서 17세기에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컬러로만 보자면은 약간 엠버, 밝은 엠버가 나는, 그리고 몰티한,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이 있는, 그리고 약간 바디감도 있고요. 바디감도 있는 그런 맥주예요. 저도 거의 독일에서 한 번 정도 마셔본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서. 실질적으로 먹어보기 힘든데, 복비어 자체가 참 먹어보기 힘든데, 게다가 이 뮌헨의 오리지널 복인 마이복은 더 마시기가 힘들고 시즈널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5월이냐? 여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3월이면은 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아니에요. 독일은 4월 지나서 5월은 돼야지 이제 좀 찬 기운이 거치고 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봄에 약간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마셔서 몸의 온기를 높여주는 그런 맥주들을 이제 복 맥주가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겨울에 먹는 맥주를 이제 윈터 워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서 알코도스가 뭐 8도 이상 되는 맥주들을 얘기하고, 좀 이른 봄에 아직은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줄 때 먹는 맥주, 뭐 복비어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그때 5월에 먹는 이제 복비어라고 해서 마이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별칭이 붙여지고 그게 또 이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마이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봄철 주류 중 가장 박한 칭찬을 받는 맥주를 꼽자면 마이복이라고 한다. 여기도 이제 마이는 독일어로 5월을 뜻한다고 하네요. 황금빛 내시 호박빛을 띠고 좋은 호흡이 들어간 마이복은 봄볕 아래 앉아 음미해도 좋을 정도로 가볍지만 쌀쌀한 저녁에 속을 따뜻하게 해줄 정도 도수가 높다. 그쵸? 뮌헨의 호프브라이하우스가 최초의 마이복 1614년이라고 얘기하네요. 출시했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밝은 색을 띠고 있는데 1614년에도 밝은 색을 띠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여기 쓰고 있는데, 저도 뭐 거긴 동감합니다. 1614년에는 페일라거나 밝은색 맥주가 나오지 않은 연도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마이복을 출시한다면 그거는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마이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처음 출시됐던 마이복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유 어떻든 마이복, 헬레스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이복은 봄철에 즐기는 맛있는 맥주다. 그쵸? 나는 매년 처음 출시되는 이 라거를 음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마이복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7.2도, 7.2도고 4월 마지막 주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시즌 첫 마이복 통을 개봉한다 라고 하네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다리고 싶은 순간일지도 모른다. 호프브로이의 맑은 구릿빛 마이복은 꿀, 토피, 토스트의 향미가 있으며 견고한 메가를 뼈대로 캐러멜 흑설탕이 얹히고 쌉쌀함은 표면 아래 숨어 있다. 뭐 몰티하다는 얘기죠. 달콤함은 절대 물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라거로 넘어가 보죠. 아메리칸 라거는 뭐 얘기하자면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맥주긴 한데, 뭐 아메리칸 라거가 지금 어쨌든 현대 맥주 시장의 스탠다드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의 미국의 맥주가 미국의 문화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헤게모니를 쥐는 뭐 그런 순간을 겪었고요. 또 미국 1908년에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컨베이어 시스템, 대량 생산, 그리고 그로 인한 대중의 등장을 만든 대단히 중요한 그 시기죠.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맥주에도 적용되는, 그러면서 맥주 가격이 저렴해지고 대중들이 흔하게 즐길 수 있는 술로 발돋움하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미국 맥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드정트는 부가물인데 여기서 부가물은 이제 옥수수를 보통 얘기하고요. 요즘은 이제 쌀도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대부분 옥수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옥수수가 대표적인 곡물이에요. 대표적인 곡물이고요. 처음에 이주민들이 넘어갔었을 때 그 풍부하게 지었던 곡물도 옥수수고요. 그래서 옥수수에 관련 술에 대해서는 옥수수가 굉장히 흔하게 들어가는 그런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맥주 옥수수가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옥수수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뭐 보리나 아니면 밀이나 쌀 같은 곡물들은 상대적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이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술에 옥수수를 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고요. 특히 독일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라거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옥수수 전분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가볍고 마시기 쉽고 가격도 싼 그런 맥주 스타일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들, 뭐 아노이저 부시라든지 밀러, 뭐 쿠얼스, 뭐 옌링, 뭐 다 보면은 뭐 미켈럽 다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세운 그 맥주 회사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국의 라거에서는 옥수수 전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주령 때도 이들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결국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도 뭐 몇천 개라더라, 뭐 4천 개 넘는 브루어리가 있었거든요. 금주령 이전에. 근데 금주령 시대에 모두 망하고 남은 게, 금주령 이후에 남은 게 몇백 개, 한 400개인가, 뭐 700개인가? 제가 정확히 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개 수준의 양주장만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과 그리고 옥수수가 든 가벼운 맥주, 라거를 생산했고 이후에 2차 대전 겪으면서 미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힙한 문화로 전 세계로 수출될 때 맥주도 역시 함께 그렇게 미국의 힙한 문화로 퍼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버드와이저니 밀러니 이런 맥주들이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잖아요. 트레디셔널한 스타일이고 힙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이런 뭐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 여러 이제 맥주 회사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뭐 솔직히 부가물을 맥주에 넣으면 가장 좋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보리몰트보다 옥수수 전분을 넣으면 가격이 훨씬 싸지는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마시기 편해요.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스타일의 대표적인 특징은 쓴맛이 거의 없다는 거죠. IBU가 뭐 한 15에서 10, 뭐 많으면 15 정도 된다는 거고, 탄산이 굉장히 셉니다. 뭐 단맛도 낮고요, 쓴맛도 낮고요, 바디감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러면 질감도 드라이하고 탄산이 세고,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맥주인 거죠. 마시기 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대중 맥주로 자리가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갖고서는 뭐 쓴맛이 없다느니, 향이 낮다느니, 맛이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원래 목 넘김을 위해서 만들어진 맥주고요, 물 대신 먹으라고 만들어진 맥주예요. 알코올 도수도 4도대 초반이고요. 뭐 마시는 시음 온도도 뭐 4도, 3, 4도거든요. 그런데 시음 온도 3, 4도면 거의 얼음장 같이 차가운 온도예요. 요즘 수돗물 온도가 11도, 12도거든요. 10초도 손을 거기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도, 11도 하면은 뭐 높은 온도네라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차가운 온도예요. 근데 맥주 시음 온도가 3, 4도다? 거의 얼음을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 얼음물을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에 마실 수 있는 맥주다? 거의 물과 같은 맥주죠. 물과 같이 벌컥벌컥 마셔라 라고 하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얼음 맥주 있잖아요. 최근에 뭐 얼음을 위해 갈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40도로 뭐 그 냉동된 잔에다가 차갑게 마시는 맥주, 얼음 맥주라고 해서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런 맥주로는 이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뭐 카스, 하이트, 뭐 버드와이저, 밀러, 뭐 이런 맥주들은 굉장히 적합한 맥주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맥주를 그렇게 마시면 뭐 미친놈 소리 들을 텐데 그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 게 차라리 뭐 리즈너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어떤 아메리칸 라거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술들은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걸 봐도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버번 같은 경우죠.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도 51%의 옥수수를 사용해야지만 버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옥수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술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링, 뭐 옌링이라고 하죠. 지금 BA 브루 어소시에이션, 크래프트 맥주를 대표하는 브루 어소시에이션에도 속해 있는 곳이고요. 미국 최초의 브루어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옌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옥수수 전분을 넣은 그 라거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는 곳이고요. 미국에서 크래프트 맥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크래프트 맥주하면 힙하고 새롭고 뭐 맨날 그 막 실험적이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크래프트 맥주의 종주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최초의 브루어리, 그리고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의 거의 시초인 이 옌링을 발음 잘 모르겠어요. 옌링, 뭐 이윤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크래프트 브루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아메리칸 라거는 여기는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옛날에 있었던 아메리칸 라거,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보편적인 아메리칸 라거뿐만 아니라 이제 크래프트 맥주에서의 라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래프트 맥주에서의 아메리칸 라거를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IPL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뭐 인디안 페일 라거라고 해서 미국에서 새로 이름을 붙인 IPA와 비슷하게 라거인데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리고 호향이 들어간 라거들이
IP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라거들이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엔글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아메리칸 라거를 좀 전반적으로 특징들을 정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맥주 스타일은 어쨌든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 미국 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메리칸 라거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뭐 자기네 나라 맥주여서 그런지.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미국에서 맥주를 마셨다면 그때 즐긴 맥주는 오늘날 대량 생산되는 밍밍한 라거와는 공통점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금주령 이전의 라거는 풍미가 진하고 복합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미국 정착 직후 이 양조 장인들은 에일 골스펜들을 높은 메가인 복과 같은 라거 애호가로 바꿔놓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맥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료도 오렌지 껍질이나 주니퍼 베리를 쓰기도 했고 옥수수를 사용한 페일 라거가 크게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은 옥수수는 요구로 통하며 이를 사용하는 양조장은 원칙을 무시한다고 조롱을 받는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죠. 너무 크래프트 원칙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뭐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라거의 인기는 올라갔지만 금주령을 만나 다시 추락했고 대공황이 라거의 몰락을 부채질하더니 모래폭과 2차 세계대전으로 맥주 원료가 귀해지면서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하네요. 양조장들은 문을 닫거나 폐합되었고요. 미 중서부와 동부 연안 라거는 갈수록 쌀의 함량이 높아져 쌀이 풍부한 미서부 연안에서 인기가 높았던 순하고 호배향이 덜한 서부식 라거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쌀도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아메리칸 디정트 라거에 옥수수와 쌀이 같이 사용이 되고요. 이 동남아,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아메리칸 디정트 라거에는 쌀 전분이 역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쌀은 청량감 있고 가벼우며 갈증을 해소해주는 라거 생산 일조에 폭넓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였으며 슐리츠,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죠. 슐리츠.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 맥주가 슐리츠예요. 1980 몇 년이지? 4년인가? 1년인가 4년인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 맥주가 슐리츠고요. 뭐 햄즈, 칼링 굉장히 유명한 라거 회사죠. 칼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유명한 곳은 영국인데 영국에서 팔리는 칼링은 영국이 원조가 영국 회사가 아닙니다. 캐나다 회사로 알고 있고요. 버드와이저 같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줬다고 하네요. 여기 또 이제 크래프트 양조가들의 고집스러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더 이상 아버지가 마시던 라거가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모던한 지금 21세기의 라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꽃향기도 나고 호비 많이 들어간 이제 호피라거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올드 스타일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 있습니다. 1829년에 설립되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캘리포니아 뒤지 유엔글링.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옌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유엔글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 이제 대표적인 여전히 아메리칸 어디정트 라거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 독립맥주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정동 라거도 역시 호피 라거예요. 그래서 필스너 스타일로 만들지만 라거가 드라이 호핑된, 그래서 마시면 라거에서 올라온 홉에서 올라오는 시트러스한 향이나 플로랄한 향이 느껴지는 그런 라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의 라거는 대부분 그런 라거들이죠. 드라이 호핑을 하는 라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이제 라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라거라면 아메리칸 어디정트 라거죠. 뭐 그밖에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호피라거나 IPL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심사 때나 아니면 크래프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맥주적으로는 아직 스타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름 측면이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최근에 4캔만원 맥주 중에서 그 라건데 호비 들어간 라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지금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스타일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속될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날 아니면 뭐 노동을 막 심하게 한 날, 육체적으로 힘을 쓴 날, 뭐 그때는 솔직히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만큼 땡기는 게 또 없긴 하잖아요. 그죠? 또 한국에서는 폭탄주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이기기 힘들죠. 폭탄주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문화가 되는 순간 폭탄주 그거 왜 먹어 뭐 막 이래도 문화가 돼버리면,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입혀져 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인 뭐 카스, 하이트, 테라, 폭탄주로 주로 사용되는 이 맥주들은 계속 주류 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먼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하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죠. 캘리포니아 커먼이라고 하는 맥주 스타일은 미국 맥주 스타일입니다. 미국 맥주 스타일이고요. 원조가 있죠. 앵커 비어예요. 앵커 브루어리. 앵커 브루어리가 이 맥주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이 앵커 스팀 비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 맥주가 시작됐습니다. 별명이 이렇게 붙었다고 해요. 앵커 스팀 비어라고. 이 맥주 캘리포니아 커먼 하면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마시기도 힘들고요. 뭐 국내 크래프트에서 몇몇 맛있게 만든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이 캘리포니아 커먼을 앵커 스팀 비어를 마셔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게 예전에 판매가 됐어요. 놀랍죠? 코스트코에 판매가 돼서 그때 잔뜩 사서 마셔본 경험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미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맥주는 서부 골든러시 시대 때, 서부 골든러시 시대 때 만들어진 맥주고요. 그 당시 이제 1억 천금의 꿈을 갖고 서부로 와서 이제 금을 캐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를 위해 만들어진 맥주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1896년,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인데요. 이 당시 역시 냉장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맥주 산업 기술도 역시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신생국가이니까요. 거의 미국이 그때 정도 되면은 맥주를 노동자들을 위한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냉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양조장 지붕 위로 맥즙을 위로 올려서 서부에서 오는 그 태평양에서 오는 바람으로 식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맥주고요. 스타일로 보면은 라거 이스트인데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맥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서 라거 효모가 들여져 왔는데 냉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거 발효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했어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식혀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쿨십 형태로 쭉 맥즙이나 이런 걸 깔아놓은 뒤에 식혔던 거죠. 그 식힌 다음에 이제 효모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맥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식혀지는 맥즙의 증기를 보고 스팀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독특한 맥주입니다. 라거이스트인데 지금도 역시 이제 거의 높은 온도, 라거에 비하면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시기는 굉장히 그냥 편한 맥주예요. 특별한 향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반대가 쾌시 같은 맥주죠. 그죠? 예, 재밌습니다. 호배 느낌이 있다거나 뭐 비터함이 그렇게 세거나 뭐 그런 맥주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앵커 스팀 비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팀 맥주의 불을 촉박한 이 아이콘. 앵커 브루어리가 나중에 프리츠 메이탁이 인수한 이후에 또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전통을 마실 수 있고요. 거품이 크리미하고 오랫동안 숙되면 달콤함에 끌리는 것이 깨끗한 호향을 풍긴다. 아주 호향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비스킷 캐러멜 시트러스 맛이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기분 좋게 들이우는 끝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향미적으로 아주 큰 특징이 있었던 맥주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재밌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커먼 하시면 라거 이스트지만 에일에 가까운 온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맥주. 그 이유는 서부 골드러시 시대 때 노동자들을 위한 맥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져간 라거 이스트로 맥주를 만들기에는 냉장실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조장 위에서 맥즙을 불어오는 바람에서 식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라거보다는 좀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옥상에서 그 식히는 맥즙에서 만들어지는 증기를 보고서는 일종의 스팀 같다. 스팀이다.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면서 스팀 비어라고 하는 이제 맥주 브랜드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알씨 맥주 비난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